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할 행동.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졌죠. 그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삶이 점점 더 깊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제대로 즐기려면 우리 스스로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해요. 가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얘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 자녀나 손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 자주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집이 너무 작아 보일까봐 걱정하거나 촌주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일정을 바꿔버리는 일도 있죠. 이런 행동들이 마치 사랑이나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진정으로 피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건 그냥 뭔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우리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피하고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건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 여정은 도전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분명히 값진 여정이 될 거라고 믿어요. 첫 번째로, 잔소리를 자주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나도 모르게 이웃집 할머니가 떠올랐죠. 할머니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려고 하지만 가끔은 그 말들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이죠. 달라이 라마가 말했듯이 우리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진짜 필요한가? 진실인가? 친절한가? 세 가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들이 우리가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부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을 할 때는 항상 진실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니까 당연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져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의 말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플라톤은 대화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진짜 지식이나 지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생겨난다고 했죠. 이런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진실되고 필요하며 친절한 말을 하는데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로워질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재산을 자녀에게 일찍 넘기고 생활비를 받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얼마 전 커피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재산을 자녀에게 일찍 넘기고 생활비를 받는 일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면 자기 결정권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는 우리가 선택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이 자유의 일부인 거죠. 헤르만 헤세는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은 돈 문제를 넘어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해요. 부모가 재산을 일찍 넘기고 생활비를 받게 되면 가족 간의 역할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가족 관계의 금전적인 면만 부각시키게 되고 결국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상황은 항상 변할 수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일찍 재산을 넘기고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자율성, 가족 관계, 경제적 안정성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잘 설계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재산이나 자녀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어떤 분이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 자녀에 대해 너무 자랑하는 것, 과연 그게 좋은 걸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옛날 사람들도 말했듯이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혜나 덕이잖아요. 불교에서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르틴 부버라는 현대 철학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만남, 즉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자녀에 대해 자랑하는 건 사실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깊게 이해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자녀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이고, 이런 관계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네 번째로 명절 때문에 집이 작아 보일까 봐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쇼핑하다가 우연히 귀에 들어온 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명절 때문에 집이 작아 보일까 봐 걱정하는 이야기였죠. 그 순간 과연 집을 크게 바꾸는 게 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는 세상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명절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결정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런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이니까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마음 한구석의 욕망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는 간단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큰 집으로 가는 대신 지금 우리가 가진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어요. 명절이라는 이벤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정한 행복은 바깥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명절 때문에 집이 작다고 큰 집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것 같아요. 큰 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이해가 훨씬 더 값진 것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5번째로 손자들을 위해 본인의 일정을 바꾸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 커피숍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서 마주친 분이 손주 보러 어디 다녀오셨다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분은 손주들을 위해 자기 일정을 자주 바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손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예전에 키케로나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각 단계마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특히 노년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시기로 봤죠. 그런데 계속 손주들 일정에 맞춰 자기 일정을 바꾸다 보면 그런 성찰의 시간을 놓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주역 같은 동양 철학에서도 삶의 균형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손주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 자신이나 다른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도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노년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음 세대에 지혜를 전달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겪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결국 손주들을 위해 자기 일정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그들과의 제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삶과 성장에도 충실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손주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이야기와 지혜를 공유하며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이번 주말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러다 문득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잔소리 같은 것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이걸 줄이고 보니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의미 있고 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나 자녀, 손주에 대해 너무 자랑하기보다는 그저 겸손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명절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유혹에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 싶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 그 소중한 순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말이죠. 손주들을 위해 자꾸만 내 일정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우리 삶에서 균형을 찾는 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과의 약속도 중요하니까요. 이 모든 걸 통해 뭘 깨달았냐면 나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지향해야 할 삶의 진정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할 행동.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졌죠. 그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삶이 점점 더 깊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제대로 즐기려면 우리 스스로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해요. 가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얘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 자녀나 손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 자주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집이 너무 작아 보일까봐 걱정하거나 촌주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일정을 바꿔버리는 일도 있죠. 이런 행동들이 마치 사랑이나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진정으로 피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건 그냥 뭔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우리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피하고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건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 여정은 도전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분명히 값진 여정이 될 거라고 믿어요. 첫 번째로, 잔소리를 자주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나도 모르게 이웃집 할머니가 떠올랐죠. 할머니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려고 하지만 가끔은 그 말들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이죠. 달라이 라마가 말했듯이 우리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진짜 필요한가? 진실인가? 친절한가? 세 가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들이 우리가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부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을 할 때는 항상 진실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니까 당연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져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의 말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플라톤은 대화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진짜 지식이나 지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생겨난다고 했죠. 이런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진실되고 필요하며 친절한 말을 하는데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로워질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재산을 자녀에게 일찍 넘기고 생활비를 받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얼마 전 커피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재산을 자녀에게 일찍 넘기고 생활비를 받는 일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면 자기 결정권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는 우리가 선택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이 자유의 일부인 거죠. 헤르만 헤세는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은 돈 문제를 넘어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해요. 부모가 재산을 일찍 넘기고 생활비를 받게 되면 가족 간의 역할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가족 관계의 금전적인 면만 부각시키게 되고 결국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상황은 항상 변할 수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일찍 재산을 넘기고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자율성, 가족 관계, 경제적 안정성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잘 설계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재산이나 자녀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어떤 분이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 자녀에 대해 너무 자랑하는 것, 과연 그게 좋은 걸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옛날 사람들도 말했듯이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혜나 덕이잖아요. 불교에서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르틴 부버라는 현대 철학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만남, 즉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자녀에 대해 자랑하는 건 사실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깊게 이해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자녀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이고, 이런 관계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네 번째로, 명절 때문에 집이 작아 보일까 봐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쇼핑하다가 우연히 귀에 들어온 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명절 때문에 집이 작아 보일까 봐 걱정하는 이야기였죠. 그 순간 과연 집을 크게 바꾸는 게 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는 세상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명절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결정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런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이니까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마음 한구석의 욕망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는 간단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큰 집으로 가는 대신 지금 우리가 가진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어요. 명절이라는 이벤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정한 행복은 바깥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명절 때문에 집이 작다고 큰 집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것 같아요. 큰 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이해가 훨씬 더 값진 것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5번째로 손자들을 위해 본인의 일정을 바꾸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 커피숍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서 마주친 분이 손주 보러 어디 다녀오셨다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분은 손주들을 위해 자기 일정을 자주 바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손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예전에 키케로나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각 단계마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특히 노년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시기로 봤죠. 그런데 계속 손주들 일정에 맞춰 자기 일정을 바꾸다 보면 그런 성찰의 시간을 놓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주역 같은 동양 철학에서도 삶의 균형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손주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 자신이나 다른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도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노년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음 세대에 지혜를 전달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겪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결국 손주들을 위해 자기 일정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그들과의 질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삶과 성장에도 충실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손주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이야기와 지혜를 공유하며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이번 주말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러다 문득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잔소리 같은 것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이걸 줄이고 보니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의미 있고 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나 자녀, 손주에 대해 너무 자랑하기보다는 그저 겸손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명절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유혹에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 싶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 그 소중한 순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말이죠. 손주들을 위해 자꾸만 내 일정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우리 삶에서 균형을 찾는 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과의 약속도 중요하니까요. 이 모든 걸 통해 뭘 깨달았냐면 나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지향해야 할 삶의 진정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할 행동.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졌죠. 그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삶이 점점 더 깊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제대로 즐기려면 우리 스스로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해요. 가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얘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 자녀나 손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 자주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집이 너무 작아 보일까봐 걱정하거나 촌주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일정을 바꿔버리는 일도 있죠. 이런 행동들이 마치 사랑이나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진정으로 피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건 그냥 뭔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우리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피하고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건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 여정은 도전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분명히 값진 여정이 될 거라고 믿어요. 첫 번째로, 잔소리를 자주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나도 모르게 이웃집 할머니가 떠올랐죠. 할머니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려고 하지만 가끔은 그 말들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이죠. 달라이 라마가 말했듯이 우리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진짜 필요한가? 진실인가? 친절한가? 세 가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들이 우리가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부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을 할 때는 항상 진실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니까 당연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져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의 말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플라톤은 대화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진짜 지식이나 지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생겨난다고 했죠. 이런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진실되고 필요하며 친절한 말을 하는데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로워질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재산을 자녀에게 일찍 넘기고 생활비를 받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얼마 전 커피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재산을 자녀에게 일찍 넘기고 생활비를 받는 일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면 자기 결정권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는 우리가 선택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이 자유의 일부인 거죠. 헤르만 헤세는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은 돈 문제를 넘어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해요. 부모가 재산을 일찍 넘기고 생활비를 받게 되면 가족 간의 역할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가족 관계의 금전적인 면만 부각시키게 되고 결국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상황은 항상 변할 수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일찍 재산을 넘기고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자율성, 가족 관계, 경제적 안정성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잘 설계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재산이나 자녀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어떤 분이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 자녀에 대해 너무 자랑하는 것, 과연 그게 좋은 걸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옛날 사람들도 말했듯이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혜나 덕이잖아요. 불교에서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르틴 부버라는 현대 철학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만남, 즉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자녀에 대해 자랑하는 건 사실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깊게 이해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자녀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이고, 이런 관계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네 번째로, 명절 때문에 집이 작아 보일까 봐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쇼핑하다가 우연히 귀에 들어온 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명절 때문에 집이 작아 보일까 봐 걱정하는 이야기였죠. 그 순간 과연 집을 크게 바꾸는 게 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는 세상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명절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결정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런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이니까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마음 한구석의 욕망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는 간단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큰 집으로 가는 대신 지금 우리가 가진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어요. 명절이라는 이벤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정한 행복은 바깥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명절 때문에 집이 작다고 큰 집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것 같아요. 큰 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이해가 훨씬 더 값진 것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5번째로 손자들을 위해 본인의 일정을 바꾸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 커피숍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서 마주친 분이 손주 보러 어디 다녀오셨다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분은 손주들을 위해 자기 일정을 자주 바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손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예전에 키케로나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각 단계마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특히 노년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시기로 봤죠. 그런데 계속 손주들 일정에 맞춰 자기 일정을 바꾸다 보면 그런 성찰의 시간을 놓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주역 같은 동양 철학에서도 삶의 균형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손주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 자신이나 다른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도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노년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음 세대에 지혜를 전달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겪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결국 손주들을 위해 자기 일정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그들과의 질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삶과 성장에도 충실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손주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이야기와 지혜를 공유하며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이번 주말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러다 문득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잔소리 같은 것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이걸 줄이고 보니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의미 있고 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나 자녀, 손주에 대해 너무 자랑하기보다는 그저 겸손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명절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유혹에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 싶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 그 소중한 순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말이죠. 손주들을 위해 자꾸만 내 일정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우리 삶에서 균형을 찾는 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과의 약속도 중요하니까요. 이 모든 걸 통해 뭘 깨달았냐면 나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지향해야 할 삶의 진정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